자,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지금 여러분들 이제 서블릿 아무거나 살펴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리퀘스트 디스패치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게 너무 귀찮단 말이에요. 너무 귀찮아요. 이렇게 쓰는 게. 자,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웹앱이라는 걸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왜냐면 이 톰캣이라는 게 웹앱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뭐 JSP 파일들을 읽어드리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저는 폴더를 하나 더 추가를 할 겁니다. 디렉토리를 뭐 INF라는 게 있는데 얘를 이제 적용을 해주게 되면 이 녀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보안을 조금 이제 철저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냥 여기다가 웹앱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든 것들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바로 볼 수가 있거든요, 고객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고객이 이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나는 모디파이 JSP 볼래 이런 식으로 JSP 해가지고 바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접속해서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서버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서버에 만약에 올릴 경우에 JSP 파일에 직접 고객이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안에 취약합니다. 보안에 취약.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무조건 이렇게 접근해서 모델2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 했죠. 서블릿이 데이터를 이제 처리를 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뷰에다가 보내주는 그 역할, 그게 모델2 방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걸 막아주려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웹 INF라고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아티클 이런 거 컨트롤 X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 게 사실 정상적인 이제 폴더 경로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를 하나 더 추가를 해줄까요? 리소스를 좀 추가를 해줄까? 자, 여기다가 우클릭해서 디렉토리를 하나만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리소스 SOU C. 자, 얘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CSS라든지 뭐 자바스크립트라든지 뭐 그런 것들 모아두는 녀석이 있는 건데 여기다가는 이제 지금은 사용하지 않을 건데 파일 두 개만 추가를 해놓겠습니다. common.css CSS를 다루기 위한 이제 파일인 거고 그 다음에 파일을 하나 더 추가해 줄게요. font.css라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폰트를 도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만 일단 파일을 만들어 두겠습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을 건데 나중에 조금 살짝의 디자인을 첨가하기 위해서 뭐든지 뭔가를 만들게 되면 살짝의 디자인을 추가를 해주는 게 조금 더 괜찮거든요. 그래야지 보기 편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테스트로 이렇게 만들고는 있지만 게시물 작성 눌렀을 때 지금 이제 이러고 무시하세요. 지금 파일 폴더 경로를 옮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인 걸로 보여주면 좀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살짝의 꾸며주는 역할을 주려고 이렇게 이제 추가를 해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웹 INF 해가지고 아티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읽어드리게끔 만들어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뭐 폴더 하나 더 추가해서 뷰라고 쓰는 분들도 계신데 굳이 뭐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썼기 때문에 더 이상 폴더 경로를 이렇게 이제 쓸 수는 없고 여기다가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게 이제 뭐냐면 상위 디렉토리거든요. 그 상위 디렉토리의 하위인 아티클이다. 아티클 폴더. 상위 디렉토리라는 거는 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리스트만 한번 제대로 읽어드리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클릭해서 여기다가 유저 아티클 리스트. 요걸 찾을 수 없다고 하네요. 요걸 하나 더 추가해줘야 되나? 실행해볼게요, 다시. 자, 여기다가, 아티클 리스트. 폴더 경로를 찾을 수 없다. 그러면, 웹 INF라고 적어줄게요. INF. 이렇게 적고 아티클을 하게 되면 읽어 드릴 것 같은데 맞나? 딴 데 어떻게 했더라? 맞구나. 자,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폴더 경로가 됐네요.
그래서 웹 INF라고 적어주니까 정상적으로 되는 거죠. 아마 요거까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슬래시까지 다 붙여줘야 되나 봐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아마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러면 또 안 읽어드리네. 어쩔 수 없이 웹 INF를 붙여줘야 되나 봐요. 상위 디렉토리로 이렇게 했을 때는 그냥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자,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줘서 웹 INF에 있는 article list.jsp를 지금 읽어드리게끔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는 게 너무 귀찮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도 이 녀석의 역할도 누구한테 맡길 거냐면 RQ한테 맡길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기다가 rq.jsp라는 걸 만들 건데 요거가 뭐 뭔지 몰라도 돼요. 리퀘스트 디스패처를 축소한 게 요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렇게만 넘기면 이 내용물을 요렇게만 넘기면 이 JSP라는 녀석이 알아서 그거를 처리를 해주는 거죠. 자, 근데 당연히 이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컨트롤 눌러서 크리에이트 해주시면 되고요. 얘는 JSP 패스라고 이렇게 적어줄게요. 그 다음에 똑같이 여기다가 리퀘스트 디스패치 써주시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req 리퀘스트 get 리퀘스트 디스패치 있죠? 자, 요거 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는 뭐 써주면 되냐면 일단은 웹 IMF는 있어야 되니까 IMF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로 완성시키면 되겠죠. JSP 패스 그죠? 여기다가 이런 것도 써줄까요? 리스트 이렇게 썼을 때 JSP도 아예 빼버립시다. 그냥 이렇게만 우리는 적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알아서 플러스해서 .jsp까지 붙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문서를 이렇게 쓰게 되면 원래 기존에 우리가 썼던 경로가 이렇게 썼잖아요. article JSP 이런 식으로 이거를 완성시켜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완성시켜준다. 자,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그냥 쓸 수 없고 리퀘스트 한 다음에 포워드해서 보내줘야 된다 했죠. req resp. 자, 근데 이렇게 쓰다 보면 이 포워드에서 에러가 나거든요. 이럴 때는 try catch를 붙여줘야 되는 경우가 있다 했잖아요. 그럼 이것만 그냥 붙여주면 됩니다. 알아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 어차피 하면 되니까 이렇게 뭐 쓸 필요 없이 이렇게 써주는 게 가능해요. 이게 맞던가? 캐치. 그러면 어차피 런타임 세션은 똑같기 때문에 이게 문법이 바뀌었나? 포워드 캐치 스로우. 이게 문법이 바뀌었나 보네요. 이렇게 써줘야 되나? 한꺼번에 좀 써주는 방법 없나? 잠깐만요. 이게 했을 때 컨트롤 눌러서 트라이 캐치가 이렇게밖에 없구나. 네, 일단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니까 캐치를 묶는 방법이 있나 한번 찾아볼게요. try java 캐치 묶기. 캐치 묶는 게 있나? 요거 쓰면 캐치 묶는 게 될 텐데. 제가 2를 지금 2번 썼군요. 자,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외가 떨어지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얘거나 하면 이제 런타임 이 세션 요 에러 뜨는 거고, 그게 아니면 얘로 통과시켜 주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그냥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관련해서 나머지 것들 다 바꿔줘야 되죠. 번거롭긴 하지만 코드가 훨씬 더 짧아지는 거죠. 자, 얘는 어떻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어차피 웹 INF는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요렇게만 써주면 됩니다.
아티클 리스트라고만 적어주시면 끝나요. 맞나? 그 다음에 RQ는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붙여주면 되거든요. 그냥 아티클 리스트 이렇게만 써주면 됩니다. 더 길게 쓸 필요 없고 그냥 아티클 리스트.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문장이 완성이 된다 했죠. 요렇게 붙여져서 지금 우리는 요것만 넘긴 거예요. 요것만. 자, 됐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 것들도 어떻게? 자, 얘도 마찬가지로 아티클 그냥 디테일 이런 식으로만 넘겨주면 돼요. 굉장히 코드가 짧아집니다. 이렇게만 2개 넘겨주면 되고, 자, 나머지 것들도 다 수정해 볼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요거 2개만 RQ, JSP 이렇게. 자, do modify는 폼이 없죠? 얘는 폼이 없으니까 폼 있는 것만 처리하면 되겠죠. write. 얘도 그냥 뭐라고 뭐 써주면 돼요? RQ, U, RQ, REQ, RSP 추가해 주시고, RQ에서 JSP 써주시고, 아티클, write 이렇게만 써주면 끝나죠. 됐고, write 했고, modify 했고, do는 못했고, 홈메인 서블릿도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RQ, JSP에서 홈, 메인 이렇게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건 없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요게 없으니까 폴더 하나만 만들어 줄게요. 홈 main.jsp yes create 파일 이렇게 만들어주면 한꺼번에 만들어지죠. 라이트 하나만 복사할게요. 그다음에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메인 페이지 요것도 필요 없는데 RQ는 그냥 냅둘까요? 사실 뭐 얘도 필요 없긴 한데 맵도 안 쓰니까 메인 페이지입니다. 이렇게만 써주죠. 자, 그러고 나서 한번 껐다 켜볼게요. 정상적으로 코드가 좀 실행이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죠. 필요 없는 것 좀 지우시고요. 자, 유저 자, 잘 되죠? 그죠? 디테일도 잘 됩니다. 수정도 잘 되고 취소 눌렀을 때 잘 돌아가고 수정 게시물 또 추가해서 수정 누르면 수정도 잘 되죠. 그다음 리스트 돌아가는 것도 잘 되고요. 제목 이렇게 되는 것도 정상적으로 잘 됩니다. 삭제했을 때도 삭제도 잘 되고요. 그렇죠? 게시물 작성해 볼까요? 게시물 작성도 정상적으로 잘 처리가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자, 홈 메인은 뭐 여기 지금 처리를 하지 않았는데 홈 메인이라고 검색해 볼게요. 그러면 메인 페이지입니다 해가지고 나오는 거 보이죠? 자, 어쨌든 코드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한 게 뭐죠? 자, REQ 이거 너무 길죠? 아니다. 이거 씁시다. REQ 리퀘스트 디스패처 처가 이걸 맞나? 역할을 RQ에게 위임 됐습니다.